안녕하세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릴 때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느덧 반팔이 아니면 안 되는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실내에서 친절한 AI를 보며 시원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처음 해보는 데이터 전처리 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들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앞으로는 모델을 학습을 시켜볼 건데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모델을 학습시키기 전에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몇 가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저 ML 스튜디오에서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문제 정의 그리고 데이터 준비였어요. 우리가 정의했던 문제는 타이타닉 탑승객의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데이터 전처리들에는 화면과 같은 것이 있었죠. 데이터를 처음에 가져온 다음에 사용할 컬럼 8개만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딧 메타데이터 모듈을 통해서 이름을 변경해주고 선실 등급을 make 카테고리컬로 변경해준 다음에 생존 여부를 true, false 그리고 레이블로 변경을 해줬죠. 그런 다음에 빠져있는 숫자 값을 한번 채워주고 그다음에 숫자 값이 아닌 출항지 빠진 값들도 채워줬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데이터를 훈련셋과 평가셋 8대2로 분할하는 작업까지 우리가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전처리가 처음이면 이 과정들이 낯설고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건지 그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이제 애저 ML 스튜디오의 머신러닝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 단계도 모두 머신러닝 포함되긴 하지만 이 부분은 머신러닝의 모델 학습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는 크게 이니셜라이즈 모델, 그 다음에 트레인 모델, 스코어 모델, 이밸류에이트 모델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도 이 4개의 모듈들을 다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보이는 이니셜라이즈 모델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것인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가 지도학습인지 비지도학습인지 분류인지 획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학습을 시킬 건지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이니셜라이즈 모델 모듈인 거죠. 이걸 선택한 뒤에는 트레일 모델, 스코어 모델, 이밸류에이트 모델 우리가 크게 설정을 변경할 게 없어요.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모델만 잘 해준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킬 건가 그걸 정하기 위해서 9강에서 배웠던 머신러닝의 종류와 특징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슈퍼바이스드 러닝,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크게 3개의 머신러닝 종류가 있고 각각의 어떤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8강과 9강을 거쳐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는 레이블링 작업이 필요하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는 레이블링 없이 어떤 패턴이나 특이점을 찾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런 다양한 머신러닝의 종류 중에서 애저 ML 스튜디오에서 풀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애저 ML 스튜디오에서는 첫 번째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러니까 지도학습으로는 분류 문제, 회계 문제, 이상값 감지 이 3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그룹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아직 강화 학습을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강화 학습이다. 그러면 아쉽지만 애저 ML 스튜디오에서는 구현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 외에 분류, 회귀, 이상값 감지 그리고 그룹화 문제다. 그러면 애저 ML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손쉽게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구강을 잘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강에서 저는 이상값 감지를 unsupervised learning으로 묶어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애저 ML 스튜디오에서는 이상값 감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러니까 레이블링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머신러닝 종류를 분류할 때는 분류, 회귀, 예측 이런 거는 반드시 피처와 레이블이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상값 감지나 그룹화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도 충분히 모델을 만들 수 있지만 아무래도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모델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애저 ML 스튜디오에서는 이상값 감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레이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넘어오면 이 위쪽에 있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레이블이 필요하고 아래에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풀기 위해서는 레이블링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저 ML 스튜디오에서 분류, 회귀, 이상값 감지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 꼭 레이블링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그룹화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레이블링이 안 돼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저 ML 스튜디오에서는 크게 4개 종류의 머신러닝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총 25개의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개의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할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그때그때 달라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느냐는 그때그때 상황에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선택할 때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고려해야 되는 첫 번째 바로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문제를 풀고 싶으냐 따라서 알고리즘의 종류가 아예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10강 머신러닝의 방법에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내가 분류 문제를 풀고 싶은지 회귀 문제를 풀고 싶은지 그룹화 문제를 풀고 싶은지 그런 거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알고리즘의 카테고리가 나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만들어야 되는 모델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달라집니다. 제가 만약 모델을 만드는데 정확도가 99.9%가 필요해. 그럴 때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80% 정도만 맞춰도 쓸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그때 선택하는 알고리즘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알고리즘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활용 방안, 내가 만든 모델을 어디에 활용하냐에 따라서도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학습 시간 그리고 하드웨어의 성능 그런 거에 따라서도 알고리즘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선택할 때는 이런 다양한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모델을 지금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체크하기에는 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게임할 때 치트키 좀 쓰셨나요? 이런 거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좀 썼던 것 같은데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잘 안 풀리면 우리는 치트키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저 ML 스튜디오에서도 알고리즘 치트시트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알고리즘의 이름이고요. 총 25개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를 나타내고 있는 치트시트입니다. 치트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있는 스타트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이 스타트를 크게 보면 이 시작한 점에서부터 우리가 값을 예측하고 싶은 건지 이렇게 값을 예측하고 싶은지 아니면 이상값을 감지하고 싶은 건지 또는 그룹이나 패턴을 발견하고 싶을 때
그 외에 분류 문제를 풀고 싶을 때, 그리고 분류를 할 때는 2개 중에 하나로 분류할 건지 3개 이상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분류할 건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쪽 화살표로 가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치트시트를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 각각의 알고리즘들을 실습을 통해서 다 한 번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사용해볼 알고리즘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투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우리는 타이타닉 문제를 가지고 탑승자가 생존할지 안 할지 2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애저 ML 스튜디오에서 어떤 머신러닝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되는 문제, 이진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실습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